사람들은 보통 난 정말 운이 없어 라며 투덜거리곤 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산 로또는 5등조차 당첨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적은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남자는 기차가 강에 빠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며 자동차가 폭발하고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겪었는데요. 그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죽음이 그의 목숨을 노리듯 끊임없이 덮쳐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은 거죠. 이 남자의 이름은 프라네 셀락. 크로아티아의 평범한 음악 교사였던 그는 40년간 7번의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로또에 당첨되면서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남자에서 가장 행운이 따르는 남자로 바뀐 그의 이야기는 운명이란 것이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이제부터 그 놀라운 생존의 기록을 따라가 볼까요? 그의 첫 번째 죽을 뻔한 경험은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1962년 어느 겨울, 프라네 셀락은 사라예보에서 두브로브니크로 향하는 장거리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철도 시스템은 현대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했고 특히 겨울철에는 선로가 얼어붙거나 내린 눈을 제때 치우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았죠. 셀락이 탄 열차는 차가운 눈보라 속을 달리고 있었고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 위에서 운명을 가를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선로는 얼어붙어 있고 철교를 건너던 중 열차는 제어력을 잃고 맙니다. 그 결과 기차가 철교를 벗어나 강으로 추락하게 되었던 거죠. 열차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객차는 급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총 17명의 승객이 익사하거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생존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프라네 셀락은 누군가가 그를 기적적으로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창문을 깨고 탈출한 이도 있었지만 그 차가운 강물에서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셀락은 이 사고 이후 죽음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존은 아주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은 그의 인생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 셀락은 자그레브에서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항공사와 항공편 번호는 남아있지 않지만 1960년대 항공안전 기준은 현대 기준보다 훨씬 열악했던 건 분명한 일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강한 바람이 객실을 휩쓸었고 문 근처에 있던 승객 몇 명이 그대로 빨려나갔습니다. 그 역시 그 문으로 휩쓸려 나가 수백 미터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이 생의 마지막이 되었겠지만 그는 믿을 수 없는 행운을 가졌죠. 땅에 추락하는 대신 운 좋게도 한 무더기의 건초 더미 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건초 더미 위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건초 더미 근처에 있던 현지 농부가 그를 일찍 발견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행운과 달리 비행기는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셀락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생존 소식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도 살아남은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셀락은 죽음이 본인 곁에서 도사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은 3년 후인 1966년, 프라네 셀락은 크로아티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기차 탈선 사고와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굵은 빗방울이 도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버스는 크로아티아의 굽이진 산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빗길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버스 안에는 수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셀락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급제동과 함께 그의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며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사는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죠.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버스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기울며 도로를 벗어나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버스가 강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 셀락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버스가 강물에 떨어지자 창문이 깨지며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물살은 강했고 버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셀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창문으로 몸을 날렸고 간신히 물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차가운 강물은 그의 몸을 감쌌고 급류는 그를 떠밀었죠. 그 후 버스는 서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4명의 승객이 익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행인들과 어부들이 강변으로 달려와 생존자를 구조하게 되는데 셀락은 추운 강물 속에서 헤엄쳐 강가로 나왔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강물로 저체온증과 몇 가지의 상처를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 없이 살아남았던 거죠.
이 사고 이후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 그리고 버스 사고까지. 왜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인지 그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번의 끔찍한 사고에서 운명처럼 살아남았던 프란의 셀락은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번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자동차였습니다. 1970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프란의 셀락은 자신의 차를 타고 크로아티아의 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면서 말이죠. 그때 갑작스레 그의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본네트에서 연기가 치솟고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직감하며 신속하게 운전석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몇 초 후 차는 불길에 휩싸이더니 연료 탱크에서 강렬한 폭발이 일어났고 차량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는 불과 몇 초 차이로 죽음을 피했던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그는 불길 속에서 사라졌을 터였죠. 세월이 조금 흘러 그는 새로운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동차를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죠. 그리고 마침내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자동차가 전소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도시 외곽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시보드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엔진이 과열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셀락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차에서 뛰어나온 지 몇 초 만에 차량은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폭발하기 직전의 차량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거죠. 이번에도 차량이 폭발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의 화마를 피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는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점의 화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신이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번만 겪어도 목숨을 잃을 법한 사고를 그는 5번이나 멀쩡하게 살아남은 탓에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죽음이 비켜가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죠. 5번째 사고가 난 지 20여 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한번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1995년 길을 걷고 있던 그에게 버스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간신히 피했고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앞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드라마틱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프란의 셀락은 7번째이자 가장 극적인 생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 버스 전복, 2번의 자동차 폭발, 질주하는 버스 사고를 겪고도 살아남은 남자였죠. 하지만 이번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셀락은 한산악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 도로는 좁고 양옆은 깊은 계곡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그는 속으로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를 시험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대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그대로 돌진해오고 있었죠.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었고 그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절벽 가장자리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퀴가 헛돌며 차체가 아슬아슬하게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아마 그는 이게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차가 추락하는 순간 운전석 문이 우연히 열리면서 그는 차가 공중을 가르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몸을 날려서는 절벽 중간에 있던 나무를 붙잡게 됩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있었죠. 그는 이번에도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그는 복권을 사게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려 110만 달러 약 14억 원에 당첨된 겁니다. 평생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가 이제는 인생 최고의 행운을 거머쥐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를 죽음이 절대 데려갈 수 없는 남자,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최고의 행운을 거머쥔 남자라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의 셀락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보이죠. 그는 믿을 수 없는 사고를 7번이나 겪었고 그때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로또에 당첨되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죠. 결국 그는 불운한 남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